그때는 양정 현대 산다 하면은 뭐 조금 빵구 좀 끼는 겁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분양가가 제일 비쌌대요. 아, 진짜요? 신도시하고 같은 나이예요. 해운대 신도시랑 네, 뭐 같은 메트로시티랑 벚꽃도 크고 안에 유치원도 들어가 있고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고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우체국도 있어요. 부축이다 뿐이지 그렇게 불편한 건 없겠네요. 괜찮은 매물이 내가 본 게 한 3억 한 7천, 8천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70% 하면은 2억 5천 9백만 원 대출되고 그 2억 5천 9백만 4.5% 하면은 한 달 이자가 97만 원 딱 나오거든요. 월세 내는 돈 가지고 이자 내면서 내 집 마련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카호성입니다. 저번에 비가 와서 임장을 중단했던 양정현대 그리고 촉진 3구역의 접경지역에서 다시 바로 2부를 시작해 볼게요. 이 앞에 왼쪽으로 현대 2단지가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바로 촉진 3구역입니다. 양정현대가 전고점 5억 7천까지 갔다가 3억 중후반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1700세대, 1900세대 총 3600세대 매머드급 대단지에다가 연식도 97년식, 98년식, 28년차, 29년차 해가지고 재건축의 가능성까지도 두고 있는, 그리고 양정현대 맞은편 유림아시아드 1300세대까지 합쳐가지고 앞뒤로 총 5000세대 정도가 클러스터로 모여 있으니 학원가도 연지동보다 또 초읍동보다 학원 개수도 조금 더 많이 포진되어 있고, 양정현대 2차에서는 물론 멀긴 하지만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권들, 양정현대 사이에 있는 상권을 갖추고 있는 이곳이 낙후된 건물들로 가득 차 있다라면은 촉진 3구역, 4구역이 입주가 되면서 전역 상권 그리고 아이들 학원 상권, 유동인구들이 양정현대 앞에 있는 이쪽 상권 그리고 촉진 4구역 앞에 근생 상권이 어떻게 편성이 될 건지에 따라서 분명히 양정현대 1차, 2차에도 생활 밀착형 상권들도 더 많아지고, 촉진 3구역, 4구역이 입주하면서 바로 붙어서 고분양가 하이엔드로 올라오기 때문에 키 맞추기 영향이 안 받을 수가 없다는 부분에서 양정현대가 매수 시점으로 상당히 매력 있어 보여서 우상향 구축 시리즈의 거절이 다음으로 양정현대를 다루게 됐다는 거죠.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촉진 3구역 쪽 오르막입니다. 물론 여기도 아크로에서 얼마나 평탄화를 할지 또 관건이긴 한데, 사실 이렇게 접경지역이 있고 중간에 도로가 있다 보니까 기존 도로는 또 도로대로 또 내줘야 될 것이고, 근생 상권은 여기 경사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뒤쪽으로 빼지 못할 것 같고요, 공원 쪽으로 일부 뺄 건데 대부분 이제 평수가 13평에서 한 15평, 그것도 2층에 20평에서 한 40평 정도까지 되는 사이즈가 얼마나 많이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잔잔한 부동산, 미용실, 공부방, 편의점 가깝게 누릴 수 있는 근접 상권들은 당연히 갖출 수 있겠지만 중고등학교 학원, 태권도 학원, 그리고 사이즈가 조금 있는 병원들, 이 많은 인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요식 상권들의 상가 임차 수요를 얼마나 다 받아줄 수도 있고, 사이즈도 커야 그게 가능하고, 냄새나는 고깃집들은 아파트 근생 상가로 못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양 라인처럼 기존에 생겼던 아시아드 대로처럼 아파트 사이사이에 근생 상권이 생길 수 있는 유휴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 유휴부지랑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건데, 촉진구역 쭉 보고 있으면은 공원을 끼고 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뒤로는 양정현대로 다 막혀있고, 3구역, 4구역은 특히나 구역 전체를 아파트 부지로 다 덮어버렸다라는 거죠. 개발이 안 되는 유휴부지들이 조금 남아있어야 이 많은 촉진구역의 세대수를 커버할 수 있는 상권들도 같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제가 조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학원가는 어디에 만들어질 거며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촉진 3, 4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상권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조금 더 강화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이 사이길, 굴다리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 학원가가 조금 더 크게 번성이 될 것이고, 용적률을 조금 더 채워서 신축 리모델링급 상가 건물들이 같이 올라와 주면서 동네가 조금 더 괜찮아지는 모습이 나올 건데,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는 양정현대 1, 2단지가 앞으로도 괜찮아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보니 괜찮다라고 좀 추천하는 거고, 촉진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근생을 빼야 되는데 앞쪽이 호지하우스 이쪽 라인으로 근생을 좀 빼게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양정현대 부출입구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양정현대 1단지에서도 같이 상권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개발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촉진 1구역,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진구청 옆으로 유휴부지들이 많거든요. 이 유휴부지들이 근생 상권을 이 도로 앞으로 쭉 빼겠죠. 앞에 유휴 상권들하고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병원 상권, 학원 상권 이런 것들을 같이 시너지해서 올라올 수 있겠고요. 2구역, 1구역은 부암동 상권을 같이 활용하면 되는데, 3, 4구역 사실은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우려되는 부분이 양정현대로
쭉 뻗어나가고 좀 더 멀리는 연지 하인 아파트 앞쪽에 건물들이 새로 층수를 올려서 상가 빌딩으로 변모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본다는 거고요. 촉진구역이 내륙대장이다라고 사식동 아시아드를 넘길 수 있을 만큼이 되려면 학원가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부산 내륙에서 사직 아시아드 도어투도어 시스템이 되어 있는 학원가 편의성을 넘어갈 수 있는 곳일 것이냐라고 봤을 때 과연 내륙 대장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양성초등학교 바로 앞에 길 건너서 갈 수 있는 촉진 3구역 초품화 괜찮죠? 대박. 자, 촉진 3구역, 4구역 주민들이 저녁 먹으러나 학생들이 바로 이 길로 많이 다닐 것 같다라는 거죠. 이 굴다리를 통과를 하면은 여기까지도 상가 임차가 다 올라와 있긴 한데 조금 헐빈하죠. 만약에 촉진 3, 4구역 올라오면 새로운 업종들과 병원들도 막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저력을 가진 상권이라는 거죠. 세대수가 3,600세대 되니까 구석구석 이미 상권이 다 찼는데 촉진 3구역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코너 각지에 있는 건물들은 층수 올려가지고 깔끔한 상가 건물로 변모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변화의 기운이 꽉 찬 느낌이 드네요. 거북이 동네 같은 큰 식당들이 자리를 해줘야지 밥 먹을 때가 많겠죠. 야, 여기 부산 기적의 도서관이 있었네요. 오, 도서관도 있고 유치원 2개에다가 어린이집도 끼고 있고 뒤에 촉진까지 이렇게 들어오니 정말 호재가 아닐 수가 없네요. 야, 이게 이제 바로 구축의 맛 아니겠습니까? 구축의 맛. 소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드렸던 근데 유림은 위치가 요쪽만 위치가 좋고 그리고 여기는 큰 평수. 32평이 요거예요. 114동. 제 뒤쪽에서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교육청 꼭대기예요. 맨 뒤쪽으로 가야 되고 여기는 경사가 많이 심하더라고, 그죠? 맞아. 네.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 3억 초반 정도 다지고 원래 양정현대랑 유림하고는 얼마 정도 차이 냈습니까? 4년 늦게 지었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가 더 처음에는 신축인데. 조금 지금 양정현대가 최고죠. 현대 앞에가 원래 상권이 좋잖아요. 3,600세대가 되니까 맞아. 여기 제니스 들어오면서 해수부 사택돼가지고 이 사람들도 전역 상권에 또 동참할 건데 요까지서 넘어와서 밥 먹고 안 하죠. 여기 거북이 동네 생겼던데 그것 때문에 생겼나? 여기가 주거지고 네. 오피스가 별로 없어서 거북이 정도만 세상이고 나머지는 주거단지기 때문에 그렇게 네. 안 들어오고 먹으려면 맛집 가면 되죠. 서면으로. 그 양성초등학교도 네, 끼고 있고 양성초등학교. 2단지가 조금 더 걸어서 오면은 양정역까지 갈 수 있으니까 어디가 사실 괜찮아요. 1단지, 2단지 양정역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양정역이 여기가 더 가깝다? 뭐 그것도 아니에요. 살아보시면 다 똑같아요. 오히려 상권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장도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네. 편의성들이 그렇죠. 1단지가 돌 수 그렇죠. 있고 촉진 3구역, 4구역이 만약에 올라오면 결국은 그중 상업지설은 부동산 많이 들어갈 거고 큰 상권이 없단 말이에요. 기존 상권 여기가 제일 접근성이 좋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용할 건지 안 할 건지가 제일 관건이고 만약에 그래 된다면 여기 상권도 기존 좋지만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병원 상권까지 다 만약 추가돼 버리면 소아과나 여기 아이들 많이 들어올 거니까 그러면은 양정 현대 1차, 2차에서도 상당한 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여기 4구역, 3구역 사이에 집코스가 생기거든요. 쫙 튕기면은 양정 현대는 바로 이렇게 이용할 수 그렇죠, 있게끔 그렇죠. 촉진 4구역 올라오면은 4구역의 근생은 아마 이쪽에 생성될 거거든요. 제 생각인데. 그렇죠. 그러면 1단지 주민들도 여기서 같이 이용할 수 같이 있으니까 이용하죠. 더 좋아지는 거고 2단지는 2단지대로 좋고 중간에 항아리 상권점이 돼 있으니까 너무 좋네. 멀리 봤을 때는 유림까지도 촉진이 입주되면서 호재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경사가 조금 더 있다 보니까 그렇기도 그죠? 하고 네. 이게 신호등 한 길 건너가 차길 네. 건너가 네. 사실은 부산 진구 연제구잖아요. 아, 그것도 맞네. 틀려요. 연제구가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시민공원을 길을 안 건너고 아.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이 진구에서는 시민공원 자체가 인프라다 보니까 맞아요. 문화시설까지 다 있으니까 그렇죠. 성수동도 서울숲 우리 하잖아요. 네. 처음엔 미비했는데 인프라가 자연적으로 생겼잖아요. 5,000세대가 이쪽에 만약에 들어오면 분명히 여기 전역 상권 박이 터진단 말이에요. 5천 세대 양정 뭐 3,600, 그러니까. 3,700세대 뭐 그 한 만여 세대인데 오피스텔까지 다 합치면 거의 네, 만 세대가 쭉 만여 터지면 세대인데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인독을 들이지. 뒤쪽에 주차장이고 자꾸 이제 물건을 사들여가지고 네. 확장세거든요. 이런 게 좋죠. 최근에 물건이 많이 없던데 거래가 좀 많이 된 거예요. 예, 사목대가 거의 없어요. 몇 개 안 돼서 소진이 되면 그죠? 이제는 그다음에 4억부터 출발이네. 사업부터 출발이지. 전월세도 너무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지금 여기서는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없고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이 좀 타이밍이지 않겠나. 4억 대는 이제 우리 위치가 좋은데 이게 가깝고 이런 거는 이제 뭐 4억 천 나. 현대가 요 정도의 고바위는 있는데 지난번에 리모델링 얘기도 나왔어요. 요 위에는 다 공원화 시키고 밑에는 지하로 들어가고 경사를 없애자 이런 리모델링 안이 나왔는데 네. 워낙 이제 고금리에 또 물리다 보니까 수독된 상태인데 아파트 재건축이라는 게 40년 이상 돼야 되고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대가 되게 튼튼하거든요. 동네 럭키처럼 안전진단에 안 나오지 싶은데 엄마 아파트처럼 그대로 가는 거지. 굳이 그걸 꼭 지어야지 된다 해가지고 또 하는 건 맞아요. 아니잖아요. 네. 동부 올림픽 타운도 9억까지도 올라갔고 그런 이유가 다 이런 입지 이제 좋은 앞으로는 구축. 리모델링 붐이 오지 않나 싶어요. 메트로시티 예, 있었어요. 아성만큼 양정에서는 이 현대 아파트가 진짜 괜찮은 단지였는데 역시나 구축화가 되어도 우상향하고 있는 곡선 나오네요. 실은 이제 독서실도 있고 무용학원 여기 길 자체가 싹 다 학원인데? 이거 언제 중공난 겁니까? 이거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야 이거 진짜 호재다. 그죠? 이런 것도 다 학원 가죠. 싹 다 통으로 다 학원이야. 여기 병원도 있네. 치과. 여기 아파트 상가거든요. 현대프라자 맞죠? 아파트 상가가 이렇게 크게 따로 빼놓은 경우가 잘 없거든요. 스크린 골프, 헬스, 사우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축 못지않은 커뮤니티 센터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구축의 맛. 야 이게 28년씩 29년씩 되니까 놀이 다른 데 안 가도 되죠? 경주 갈 필요 없네 여기다. 지내갈 필요 없죠? 진짜 왕봇이다. 양정현대도 네. 경사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은근히 조금 걸을만해요. 이제 금방이거든요. 이제 저기까지만 걸으면 평지예요. 그 위에는 저 위에는 그냥 평탄화돼 있는 네, 거예요. 여기서- 제가 숨 차냐 안 차냐가 기준이거든요. 아직 숨이 안 차. 그리고 여기 아파트 안에 마을 버스들이 있어요. 아파트 자체 셔틀 같은 느낌으로 지금 마을버스가 그렇죠.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야 이것도 인프라인데. 지난 불장 때도 갭 투자자들도 양정현대도 왔었죠. 많이 와요. 양정현대는 네. 서울 투자자가 지도를 딱 놓고 1호선이 중심이잖아요. 중앙동 출퇴근자 뭐 딱 감안하고 대단지 역세권 하면 양정현대더라고. 부역대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는 또 브랜드잖아. 그렇죠. 대단지가 이렇게 있어줘야 벚꽃도 크고 안에 유치원도 들어가 있고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고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우체국도 있어요. 어? 금융기관도 있고 야. 우체국이 물건도 붙일 수가 있고 구축이다 뿐이지 그렇게 불편한 건 없겠네요. 5년 이상 나이 들면 부축화 되잖아요. 아파트는 입지되니까요. 영원한 신축이 네. 있겠습니까? 말한다. 그럼 소장님 여기 혹시 입주장 때부터 있었습니까? 아, 그렇지 그건 아니고. 네. 거의 신축일 때 들어왔겠네. 2005년도 예 그렇죠. 그때는 양정 현대 산다 하면은 뭐 조금 빵구 좀 끼는 겁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분양가가 제일 비쌌대요. 아, 진짜요? 신도시하고 같은 나이예요. 해운대 신도시랑 네, 뭐 같은 메트로시티랑 나이예요. 그 돌덩어리 기준으로 2차. 돌덩어리. CU하고 이제 여기는 1차고. 1차고. 야 부산은행 좀 들어와 있어요. 아시디게. 아 CD기 있구나. 새마을금고 들어와 있고. 제가 그 공원 가는 길이 G코스가 생긴다 했잖아요. 네. 지금도 길은 있는데. 아 제가 어린이집이. 저 뒤쪽이 촉심 당구역 올라가는 그 길이네요. 맞아요. 굴다리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촉진 4구역이거든요. 네. 가르치면 인가 났어요. 좀 있으면 같이 G코스로 해가지고 안 그래도 도로가 생겨요. 안 그래도 사구역이 가격대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4구역 좋아요 지금 네. 가격이. 소장님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본으로 들고 있죠. 3구역, 4구역. 아 진짜 야. 저의 목표가 시민공원 주변으로 딱 갖고 있는 게 목표인데 1구역, 2구역은 별로 갖고 싶은 생각 없고. 용호동 메트로시티에서 W를 그렇게 많이 피주고 사서 갔던 사람도 있듯이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죠. 바로 뒤에 아크로 올라온다는데 네. 얼마나 살기 좋은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죠? 이 동네는 안 떠나고 네. 촉진 3구역, 4구역을 사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촉진 3구역은 저번에 제가 조감도 봤었거든요. 근생상가가 시민공원 쪽으로 토진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사이즈 크게 몇 층까지 뽑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상가 동선 문제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쪽 뒤쪽으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평당 4천 이상 들어오는 집하고 여기 현대아파트 하면 이런 집이 어딨어요? 아유 그럼요. 키 맞추기 분명히 하는데 가야롯데캐슬하고요 바로 뒤에 가야반도보로가 있어요. 네. 그럼 가야롯데캐슬 8억이면은 가야반도보로 4억이거든요. 절반 가격은 가요. 근데 지금 아크로 지금 얼마 분양하겠어요? 12억 정도 분양하겠지 않겠습니까? 12억 분양하면은 한 절반은 가야 되는데 절반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탐욕 때문에 너무 싸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희 카오 소장이 왔잖아요 지금. 네, 부산의 집값이 지금 최저 바닥이지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 다 얼죽신 하면서 양정 자이, 양정 KCC, 골드폴에 저쪽 연양 라인이라고 좀 많이 가잖아요. 그쪽에 선택을 많이 하는 바람에 네. 양정 현대가 지금 주목을 못 받아서 더 빠져 있었던 거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런 게 딱 눈에 보이거든. 소장님도 똑같이 이걸 생각하시죠? 볼 줄 알아야지.
야, 소장님한테 인정받으니까 기분 좋은데. 꿀줄하십니다. 아, 근데 요 안에서 소장님 쭉 걸어 다니니까요. 경사가 전혀 없어요. 여기까지는 평지예요. 공원화 안 되어 있다 뿐이지 이 길 자체가 이 우거진 나무들이 수목들이 주는 이 쾌적함들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시민공원이 보이는 양정현대 40평 바로 한번 구경해 볼게요. 오, 엘리베이터. 소장님 이거 엘리베이터 신축인데요. 40평 구조가 방, 거실, 방, 되게 총 방 4개인 구조고 살짝 보니까 엄청 넓대요. 주방 공간 상당히 넓어요. 촉진 4구역에서 그리고 또 양정현대에서 보이는 시민공원 뷰. 와. 여기가 촉진 4구역, 저 끝에 촉진 3구역은 이주 철거가 다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서면 4만 아파트 2시공이 보이고요. 시민공원이 쫙 보이고. 야, 여기는 진짜 이 뷰, 여기가 만약에 올라와도 꽉 안 채우잖아요. 그렇죠. 사이 조망은 나오죠. 건폐율도 내쳐서 오기 때문에. 아니, 이 위치에 가성비가 방이 큼직큼직하고 그치. 안방도 커요. 바닥 마루는 원래 기존 마루죠. 네네. 기존 마루도 컨디션 좀 괜찮은데요? 뭐 부엌이 잘 돼 있어요. 신축 아파트는 베란다가 없잖아요. 네. 여기 이제 앞뒤 베란다가 길어서 그게 여기가 진짜 장점이지. 다용도실 좀 보세요. 안에 쫙 끝까지 저 끝에 세서 40평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넓게 빠진 또 장점이 있네. 얘는 구축 아파트라 넓게 빠지죠. 넓긴 앞에 베란다도 넓긴 크고. 베란다가 없으면 진짜 완전 더 큰 50평대가 보이겠다. 그렇죠. 네, 오른쪽에 방이, 화장실하고 이쪽. 화장실도 이게 기본 수리 좀 했네요. 여기 살면서 시대 차이까지 같이 누릴 수 있는, 야, 괜찮네요. 휴대자가 수리 조금 해서 하면은 2, 3천에 한 95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좀. 여기요? 네. 32평? 네. 가능하죠. 괜찮은 매물이 내가 본 게 한 3억 한 7천, 8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3억 7천 잡고 거기에 70% 하면은 2억 5천 9백만 원 대출 되고 그 2억 5천 9백만 4.5% 하면은 한 달에 이자가 97만 원 딱 나오거든요. 월세 내는 돈 가지고 이자 내면서 내 집 마련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월세가 아직 만개도 한두 개밖에 없는데 내년이면 조금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견되다 보니까 신축 입주도 이제 없고 양정도 싹 다 입주 다 해버렸고 아샤드도 싹 다 입주 다 했죠. 이제 신축 공급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바람에 이제 월세가 여기 한 번만 더 올라버리면은 월세 내는 돈보다 이자가 싸네 해가지고 확 넘어올 수 있는. 저 녹산에 출퇴근 버스가 또 한마정에 쓰고 여기 위치가 딱 중간이다 보니까 전세 월세 수요는 많아요. 부산의 대표적 우상향 구축 단지 양정현대 1차, 2차 소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야, 역시나 보고 나니까 훨씬 더 지금 가격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월세까지 지금 오름세 수순이 있다 보니까 이자와 월세가 같이 붙어 있는 이 수순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